주유소에 개 한 마리가 누워 있었는데 지나가는 차에 꼬리를 밟혀 울부짖었지만 그 자리에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이걸 본 한 사람이 주유소 직원에게 왜 저 개는 저렇게 힘들어하면서 저 자리에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하니까 직원이 아직 덜 아픈가 보죠. 그래서 갑자기 근선 발생은 아마추어, 근선 호전은 프로. 포인트를 잘 찍어 근선 완치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경허미입니다. 반갑습니다. 경험은 길잡이가 되고 미소는 그 여정의 보상입니다. 이 채널에서 근선 얘기로 시작하는데 다른 질병의 경우도 질병 극복에 작은 희망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저는 민간요법으로 빠르게 호전되고 있으며 제가 근선을 위해 경험했던 54일은 포인트만 잘 찍으면 빠른 호전이 가능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습니다. 제 채널에 들려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구독해주시고 호전되세요. 지난 시간에 약물 치료로 인한 리바운드 현상과 민간요법의 번거로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2차 민간요법을 공부하고 야채, 견과류, 녹차 등 근선 호전에 도움이 된다는 모든 방법을 시도했지만 또 실패했습니다. 근선 호전은 고사하고 더 악화만 되지도 않아도 좋았을 텐데 물론 당시에 저도 마음이 조급함이 커서 그랬는지 노력에 비해 성과가 참 안 나오더라고요. 그때 문득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집안에 근선 환자는 단 한 명도 없어서 유전은 아니고 그럼 내 과거 습관에서 원인이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더라고요. 과거를 돌아보니까 어릴 적 저 키는 175에 64에서 65 정도 몸매를 유지하고 있고 활동적이고 건강한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29살 이후에 업무적으로 비즈니스로 전환이 되면서 일이 바빠졌고 저녁 약속하고 길어지는 술자리로 인해 몸무게가 3개월 만에 84kg로 20kg까지 초고속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최근 5년 전부터 늘 일상이었고 당연하다고 느낀 제 화장실 습관이 있는데 예민한 장으로 잦은 화장실 출입입니다. 처음에는 하루 한두 번 화장실 출입을 시작해서 점차 5회, 10회, 어느 순간에 하루에 15에서 20회 이상이 일상이 되었고 직장 동료, 가족, 친구들 모두 제가 화장실을 하도 왔다 갔다 하니까 저 사람은 원래 저런 사람으로 인식이 되어서 저 또한 좀 불편한 것이지 죄는 아니지 않느냐 하는 생각으로 살아갔습니다. 이 상태는 근선 발생하기 전까지 5년 정도 지속되었습니다. 물론 병원도 여러 번 방문했는데 병원에서는 민감성 내장 증후군으로 진단했고 약과 유산균을 처방했는데 언제나 효과는 일시적이었습니다. 다시 제자리를 돌아오기를 반복했고 저는 하루에 20번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며 일상이 되어갔습니다. 코끼리 얘기 하나 해볼까요? 어린 코끼리가 쇠사슬을 묶여 도망치려 하다 실패한 적이 있습니다. 이후 자라면서 쇠사슬을 끊을 만큼 강해졌는데 더 이상 도망치려 하지 않는 거예요. 어느 날 한 소년이 묻는데 저 코끼리는 왜 도망가지 않나요? 이제 쇠사슬을 충분히 끊을 수 있을 만큼 튼튼해졌는데 그러자 주인이 대답했는데 저 코끼리는 어릴 때 이미 자신이 쇠사슬을 끊을 수 없다고 배워서 그래요. 결론적으로 스스로 한계를 설정하면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그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코끼리 얘기처럼 내가 이러는 게 정상이야? 왜 화장실을 20번씩이나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몇 년을 가족부터 친구들 심지어 저까지 이 화장실 습관을 그냥 일상으로 받아들이다 보니까 고칠 생각도 없었던 거죠. 내 장은 하루에 20번씩 메시지를 계속 전달해 왔는데 그게 근선의 원인이라고 계속 소리쳤는데 결국 지금까지 간절함이 없었던 게 원인입니다. 남들이 물으면 병원 갔다 왔다는 명분만 가진 채로 결국 내 기존 식습관이 장 건강의 악화와免疫체계에 영향을 주고 결국 근선으로 이어졌고 입은 오케이, 장은 노, 즉 입이 좋아한다고 해서 내 장이 좋아하는 것은 아니라 그걸 근선이라는 질병이 오고 나서 알았습니다. 얼마나 멍청하게 살았습니까? 그게 원인이었습니다. 5년 동안 장은 36,500번이나 개선하라고 질병 온다고 신호를 줬는데도 만약 영상 시청하시는 분이 이런 비슷한 질병이 있다면 본인 습관을 한번 좀 둘러보십시오. 예상치 못한 곳에서 질병의 원인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 시점으로 시작해서 본격적인 근선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장은 몸의 두 번째 뇌라고 불릴 만큼 면역체계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장이 건강하지 않으면 장 내의 미생물 균형이 깨지고 이로 인해서 염증 물질인 사이토카인이 분비되어 면역체계가 과도하게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간단히 사이토카인에 대해서 알아보면 사이토카인은 우리 몸의 면역세포들이 서로 신호를 주고받는 메신저 역할을 하는 단백질입니다. 마치 몸 안에서 연락 담당자 같은 존재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 면역세포들이 서로 협력해서 병균과 싸우거나 염증을 조절하거나 손상된 조직을 복구합니다. 감기 걸렸을 때 열이 나는 것도 사이토카인이 신호를 보내 몸과 병균이 싸우는 과정입니다. 그러나 사이토카인의 면역 반응이 너무 강하면 염증이 심해지고 건강한 조직까지 손상될 수 있습니다. 저는 다음과 같은 계획을 세웠습니다. 20kg 몸무게가 늘기 전에 그리고 장 건강이 무너지기 전으로 돌아가면 건선이 나아질 것이다 라는 믿음을 토대로 두 가지 목표를 세웠는데, 첫째는 다이어트를 해서 몸무게를 줄이고 장 건강을 회복하는 것이고, 둘째는 장 치유로서 내 입이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장이 좋아하는 음식을 찾아 장내 환경을 개선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계획을 세우고 실천했더니 단 5일 만에 거짓말처럼 효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출입도 20회에서 2회로 줄었습니다. 어떤 날은 1회, 어떤 날은 2, 3회로 예전 화장실 출입 20번에 비해서 눈에 띄는 엄청난 발전이 있었습니다. 거짓말 같지만 원인을 찾는 게 이렇게 중요하고, 찾고 나면 며칠 안에 효과가 있을 정도로 정말 개선이 빨라집니다. 여러분도 제 경험을 통해서 질병의 원인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다음 시간에는 제가 설정한 두 가지, 첫째, 다이어트와 둘째, 장 치유를 어떻게 했는지 구체적으로 영상을 준비해 보겠습니다. 제 영상을 통해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향후 영상 제작에 반영해 줬으면 하는 내용이 있으시면 댓글을 통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험에서 미소를 전하는 경허미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